정갈과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본성과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서로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갈은 친구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냇물을 건너야 하는 정갈에게 나뭇잎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을 건널 수 없는 정갈은 매우 난감해졌습니다. 그때 그 물가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는 개구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갈은 무척 반가웠습니다. 정갈은 개구리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개구리야, 나는 지금 시냇물을 건너야 하는데 나뭇잎배가 없구나. 내가 나를 업어서 건너줄 수 없겠니? 꼭 부탁한다. 개구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싶지만 내가 나를 쏘면 나는 죽잖아. 그래서 너를 업을 수가 없단다. 정갈은 개구리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쏘면 너는 죽고 그러면 나도 물에 빠져 죽게 될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있겠니? 개구리는 정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갈을 업고 시냇물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냇물을 반쯤 건넜을 때 작은 바람에 물결이 일렁였고 개구리는 바람이 만든 물결에 맞추느라 몸을 움찔하며 움직였고 정갈은 개구리의 이 당연한 움직임에 본능적으로 개구리를 쏘게 되었습니다. 정갈은 자신이 개구리를 쏘면 개구리가 죽고 개구리가 죽으면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 찾아온 자신의 본능을 거부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갈은 이성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개구리를 쏜 것입니다. 이 정갈과 개구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이성적 판단과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너무나도 강한 동물적 본능에 의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은 벼랑간 다가온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상황은 본인이 스스로 만든다기보다는 외부에 의해 주어지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물론 강렬한 본능의 해소를 위해 준비된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능적인 욕정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욕정을 자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덕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도 바늘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밤을 견뎌야 할 만큼 남녀의 구분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요구했던 종교 속 인물들조차 뜨거운 욕정을 죽이기 위해 때로는 거세를 해야 했지만 그 거세라는 형식도 순간의 해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욕정은 극히 동물적인 인간의 본성이기에 자신에게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동반자를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도덕과 윤리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그것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동물과 구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각하는 사고의 존재라기보다는 고민하고 인내할 수 있다는 데에 그 근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많은 선과 악을 봅니다. 사형수의 모습과 그의 때늦은 참회와 고백을 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희생을 통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를 보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 구조 속에서 존재합니다. 사형수의 뼈아픈 고백을 듣고 그 잘못을 이해하면서도 또다시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참된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로움을 알면서도 피우는 사람들, 죽음이 두려우면서도 죽음에 가까이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인간의 이중적 구조 속에서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자신에 대한 무한한 관대함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빠져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범죄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정갈과 개구리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도덕과 본능.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도덕적 인식과 사회적 기준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겨졌던 도덕적 규범들이 오늘날에는 상대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더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능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정갈과 개구리의 이야기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과 이성을 다루는 데 있어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현대적 해석.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고 이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자존감과 비교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광고는 우리의 소비 욕구를 부추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어떻게 통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더해지는 디지털 시대의 유혹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도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더 나은 외모, 더 화려한 생활, 더 많은 성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과시적 소비를 하거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가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갈과 개구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본능적인 충동을 이기고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근본일 수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의 도덕적 딜레마 또한 무거운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직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승진이나 성과를 위해 때로는 비도덕적인 선택을 부지불식간에 강요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하게 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료를 밟고 올라서려 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동이 그 예입니다. 정갈과 개구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도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함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결국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삶의 일상에서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와의 측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세대에 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염을 넘어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공해를 유발하며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본능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정갈과 개구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기적인 편리함보다 장기적인 생존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대가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선보다는 악에 가까운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면 지금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부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동반자와 함께 고민하고 인내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노력을 계속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본능과 욕망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정갈과 개구리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집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인내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